보통 40년대 전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전쟁 이후에 이제 버신 돈을 어떻게 물려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부터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일제시대 때 있었던 재산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이었지만 산업화를 통해서 본인들이 내 땀 흘려서 번 돈을 내가 정당하게 물려줄 수 있느냐. 그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야. 너무 많이 떼는 거 아니냐. 근데 이번에 부모가 만약 6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줬으면 한 세금 얼마나 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야. 근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난 돈이 없는데 6억을 갑자기 증여해 주니까 증여세를 내나? 그거 얼마를 내야 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가업 상속 승계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가업을 승계하는 형태로 하는 증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또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 차원에서 보면 증여예요, 증여. 내가 평생 일군 돈을 자식들이나 내 와이프나 이렇게 증여할 것이냐. 이게 예전에는 증여 문제가 그렇게 많이 대두되지 않다가 사회가 좀 투명해지면서 세금을 철저히 걷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실 저희 아버지 세대들, 그리고 이 50년도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이제 막 산업화가 되면서 자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신 분들, 그분들이 돌아가실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통 40년대 전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전쟁 이후에 이제 버신 돈을 어떻게 물려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부터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일제시대 때 있었던 재산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이었지만 산업화를 통해서 본인들이 내 땀 흘려서 번 돈을 내가 정당하게 물려줄 수 있느냐. 그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야. 너무 많이 떼는 거 아니냐. 이거 증여하거나 상속이 내가 한번 죽고 또 아들이 죽으면 그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집 한 채라든지 뭐 조그만 건물이라도 다 팔아야 되고 또 다시 처음으로 시작돼야 되는 거냐. 그게 공평한 거냐. 이런 끝없는 그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이런 불평등성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바라볼 거냐의 차이인데, 좌우간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아니 그럼 우리 아버지가 고생한 거, 남편이 번 돈은 그럼 다 0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발전이 있고 이게 무슨 사회주의 국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가치관의 대립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 뺏을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일을 하겠어요? 아무도 일 안 해요. 그러면 뭐 다 뺏기고 다 그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난 놀고 먹는 거지. 이래서 또 사회 발전이 안 되니까, 우리는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로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헌법상 근로 의욕을 너무 해치지 않을 정도로는 증여나 상속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모가 만약 6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줬으면 난 세금 얼마나 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난 돈이 없는데 6억을 갑자기 증여해 주니까 증여세를 내나? 그거 얼마를 내야 되는데요? 1억 원 가까이 내라고요? 아니면 뭐 2억 원 내야 돼요? 난 못 내는데 그럼 증여도 못 받아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그 증여세까지 내줘요. 증여세가 만약에 2억 나왔다 그러면 증여세까지 내주면 그 증여세에 대해서 세금 내준 것도 또 증여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증여세가 2천만 원이 넘으면 5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2천만 원이 넘는 증여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신 가산금이 붙는데 이자 성격으로 붙는 금액이 얼마냐면 연 3.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금리보다 낮잖아요. 대출금리가 만약에 5%, 6%, 7% 이렇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낮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목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익이 있다. 그런 장점에서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면, 연부연납제도라는 건 무엇이냐? 세금을 수년에 나누어서 매년 1회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회에 한 번씩 해서 연부연납하는 거거든요. 연마다 조금씩 나눠서 내는 걸 얘기하는데, 증여세의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부연납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고한 기간 내에 증여세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최대 5년으로 나눠서 할부해서 낸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뭐냐면 증여세가 총액이 2천만 원이 넘어야 돼요. 2천만 원이 안 내는 걸 연부연납 안 해주겠다는 거야. 2천만 원이 넘으면 연부연납을 낼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뭐냐면 1년에 내는 증여세가 총 1천만 원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면 연부연납을 해주는 기간이 결국은 2년밖에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 요건 중에 하나가 1천만 원을 초과해야 되니까, 연 내야 되는 게. 그래서 증여세가 2천만 원을 넘는다고 무조건 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연부연납을 해준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지금 이분이 6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한 거예요. 진짜 땡큐죠. 아버지가 6억짜리 아파트를 증여. 근데 이게 세금 얼마 내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한번 시가가 6억인 아파트를 증여하면 얼마를 내야 되냐면, 과세 표준이 있어요. 증여세 과세 표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데, 이 기준이 실제로는 우리가 시가로 매기진 않아요. 증여세
전체를. 그게 과세 표준액이 뭐 얼마냐면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계비속에 대해서 우리가 자식들한테 세금을 증여를 해줘도 돈을 안 낼 수 있는 금액이 10년에 5천만 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그냥 줄 수 있으니까 공제해 줍니다. 4억 5천에 5천만 원 공제하면 4억이 되잖아요. 4억이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되는데 작년 1월 때부터 신설된 게 뭐냐면 혼인, 출산 등 증여재산 공제가 새로 생겼어요. 왜냐하면 결혼해야 되는데 그럼 다 증여세 내고 어떻게 하느냐. 혼인, 출산 증여 공제가 1억 원을 더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억 5천만 원이니까 결국은 5천만 원에다가 결혼 출산 증여까지 공제를 더 더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해 주니까 3억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5천만 원에다가 결혼이라든지 출산 증여 공제가 또 1억 원이 더 있기 때문에 합쳐서 1억 5천만 원을 공제해 주니까 4억에서 5천 공제하고 또 1억 원 추가 공제하니까 1억 5천까지 공제가 되면 결국은 3억 원이 되는 겁니다. 3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거기에서 또 자진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3%를 갖다가 또 감액을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해당 구간의 증여세를 곱하니까 내는 금액이 7,760만 원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죠. 이분이 7,670만 원을 한꺼번에 내려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연부연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부연납한다는 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천만 원을 초과하잖아요. 내년 내는 게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이 부분은 연부연납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5년 동안 장기에 나눠서 낼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은 3.5% 정도의 이자율만 내면 분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실질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증여도 정말 똑똑하게 증여해야 돼요. 이 기사 내용처럼. 근데 사실은 증여를 왜 못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증여까지 생각합니까?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언젠가는 증여를 한다면 좀 더 미리미리.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10년마다 5천만 원이면요. 있는 돈 5천만 원씩 계속 미리 증여를 해주면 훨씬 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증여하거나 또 상속할 수 있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